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하자. 처음 시작만 어떻게 안 해도 시작만 정하고 하자. 아이돌처럼 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경편 찍게 되었는데 그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릴게요. 저는 의경을 2012년 10월에 입대해서 2014년 7월에 전역해서 의경 1030기로 이제 복무를 했었던 조용훈입니다. 저는 의경을 2011년 2월에 입대해서 12년 11월에 전역한 999기 김용균이라고 합니다. 고인물. 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게 맞는지를 잘 안 그래도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네. 네. 옛날이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다를 수 그쵸. 있어. 많이 다를 수 좀 있고. 먼저 말씀해 네네. 주세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경 갔을 때는 이제 막 전경도 있었고 뭐 그랬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분은 일단 999기인가? 그쵸? 네, 앞 999기. 세 자리예요. 예. 네. 아주 옛날 사람이라서 지금의 의경 상황이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네. 의경 소개를 좀 간단하게. 여기 선배님이 먼저 하셔야죠. 의경 소개. 제가 일단 감히 제가 지금 원래는 전경 이제 전투경찰이랑 의무경찰이 있었어요. 전투경찰은 쉽게 말해서 육군으로 지원을 했는데 차출이 돼가지고 경찰로 이제 대체 복무를 하게 된 거고,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하겠다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를 이제 의무경찰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의무경찰밖에 없어요. 13년 7월쯤에 마지막 전역자 있었던 것 같아요. 입대했을 때 제가 전경대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갔더니 이제 다 나 빼고 다 전경이에요. 근데 그때 막내였던 분이 7월 전역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죠. 친형이 이제 먼저 군대를 갔는데 육군으로 갔어요. 형이 먼저 군대를 갔으니까 친구들이 의경이 좀 좋다고 말을 많이 했었나 봐요. 뭐가 편해 보인다, 꿀을 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람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형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는 의경을 한번 지원해봐라. 근데 저는 그때까지 의경이 뭔지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육군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경을 가봐라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고 면접을 보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없고 해서 붙었죠. 괜찮습니다. 그 육군보다는 좋았다.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의경을 가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여기다. 아니 저도 원래 카투사 썼다가 카투사는 뭐 이제 하늘이 점지해준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카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럼 뭐 할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이제 의경을 추천을 해줬어요. 지금 장난으로 이제 꿀을 빨았다고 하지만 친구는 이제 의경 치고 꽤 힘들게 한 편이고 저는 진짜 꿀 빨았죠 가서. 제가 그래도 지원은 더 늦게 했으니까 전 심지어 한번 떨어졌거든요. 재수. 아니 모르겠어. 아니 갔는데 이제 4명씩 이제 앉아가지고 경찰관 2분 이제 앞에 있어서 이제 2대4로 보는 면접이었는데 질문이 막 너가 군대에 들어갔다가 뭐 전역을 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막 뭐 이런 질문이었어. 근데 막 옆에 3명이 막 대답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저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당장 뭐 뛰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얘네 제정신인가. 나는 그냥 뭐 부르면 나 가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다. 나 빼고 다 붙었어. 그래서 면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봐서 또 비슷한 질문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가장 앞선에서 총을 들고 전투지를 하겠다,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할 때 바로 붙었어. 아무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2대4로 면접을 보는 게 있었어요. 이거랑 인성 면접인가 뭐 아무튼 뭐 마치 그 기업들 취준할 때 인적성 보는 것처럼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했고, 그리고 그거 2개 한 다음에는 그 면접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 좀 달라요.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면접 보기 전에 아마 체력 테스트가 있었죠. 체력 테스트도 했어. 뭐 윗몸 일으키기 하고 멀리 뛰기 하고 악력 테스트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이 저는 질문이 조금 더 뭐 약했는데 전공이 뭐냐, 전공이 수학이다 그러면은 뭐 수학과는 왜 가게 됐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운동은 얼마나 하냐, 뭐 입대할 때는 운동 좀 하고 와라, 뭐 되게 이런 일상적인 대화 정도만 나누고 되게 근데 체력 테스트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체력 테스트였어. 그쵸. 막 8곱하기로 치면 한 20개 3주 내지는 6주 텀이에요. 목요일 입대해서 보통 수요일 저녁 뭐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모집 인원은 사실 뭐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아무튼 3주에서 6주 텀으로 이제 신병이 들어오죠. 육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후임이 너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의경은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기수가 꼬이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잘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죠. 의경에 붙으면은 훈련소는 논산으로 가요. 무조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뭐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경찰학교를 가거나 벽제수련원이라고 하는 이때를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죠. 근데 거기서 저희 기준으로 말하면은 나이 순으로 좀 잘랐어요. 이제 의경을 크게 보면은 기동대가 있고 방순대가 있는데, 큰 차이는 기동대는 군인들처럼 다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해요. 군인들처럼? 네, 군인들처럼. 방순대 경찰. 의경은 경찰입니다. 방순대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경찰서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원하는 데를
기동대에 가고 싶을 수는 없죠. 교육을 받을 때 성적을 보거나 아니면 나이 순으로 어리면은 기동대에 보내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방순대에 보내는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기동대랑 방순대랑 뭐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기동대가 조금 더 빡센 것 같은 게 거점 근무라고 해서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이런 데 이제 지키는 근무가 있고 이게 지나다 보시면 의경분들 맞아요.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거점 근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순찰 근무라고 해가지고 숙명여대 근처를 순찰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거기 순찰을 하는 업무가 있고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시위 같은 거 이제 일어나면은 시위 가가지고 이제 그거 막는 이제 이런 업무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일 뭐 할지를 그 전날 저녁에 알려줘요. 그걸 경력이라 그러는데 보통 방순대가 조금 더 순찰을 많이 가고 기동대가 상황 근무가 많아요. 그게 이제 큰 차이고 기동대가 이제 직원 기동대랑 같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훈련이 더 잦아. 경찰서는 아무래도 좀 민원이나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보는 데에 방순대가 붙어 있는데 기동대는 우리 기동대가 있으면은 옆에 이제 직원 기동대라고 해서 직업 경찰 분들이 이제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직원 경찰들 분들 훈련할 때도 뭐 같이 껴서 가끔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훈련이 좀 더 잦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보통 방순대를 더 선호하죠. 두 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전 기동대. 저도 기동대. 네. 상황 나갈 때 있어요. 상황 나갈 때는 방패조랑 봉조 이렇게 있어가지고 방패조는 방패 들고 다니는 애들이고 봉조는 방패 뒤에서 봉 들고 있는 애들. 실제로 봉은 안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사고 날까봐 예. 훈련만 하고 봉은 안 써요. 네, 주로 거의 방패만 들고 나가고 네. 친구가 방패가 무겁다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이거 진짜 무겁다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무거워? 들었는데 안 무거운 거야. 근데 이거 진짜 10분만 들고 있으면은 진짜 무거워. 팔 떨어질 것 같아. 이제 기동대 안에도 경비 중대가 있어요. 경비라고 하는 거는 뭐 정부 청사를 지키는 중대가 있고 예전 대통령님의 사저를 지키는 뭐 부대도 있고 진압 중대도 있고 저처럼 이제 교통 중대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편이고 방순대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하죠. 방순대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순찰하고 진압 지원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지원할 때 서울 사는 분들 그 메리트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서울이 의경 수요가 좀 더 많아요. 경찰 지원해야 되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 보통 서울에 사시는 분이 의경을 지원하면은 그냥 무조건 거의 서울로 배정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 이제 적을 두고 계신 분들도 서울로 땡겨서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내가 서울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소 마음 편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뭐 내가 집이 뭐 부산인데 난 부산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죠. 네. 의경을 지원하면은 무조건 서울로 오기 때문에 거의 외박을 나오든지 이제 외출 나오든지 할 때 집에 갈 수 있는 가깝다는 장점이 있죠. 금방 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막 1, 2주 내려나진 않았고 1, 2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2012년 딱 됐을 때 그 의경 붐이 일어. 맞아. 아, 네, 밀렸을 맞아요. 제가 갔을 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그 전의경 구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의경에 대해 인식이 엄청 안 좋아지던 시기라서 윗분들이 아 의경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좀 문화를 많이 개선하는 시기에 제가 딱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의경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던 참이었죠. 저 다음에 입대하신 분들 용훈 씨나 이런 분들은 그때는 인기가 진짜 많아져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지금도 아마 되게 많이 떨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카투사 빼면 의경이 최고인 것 같아. 저도 카투사 빼면 의견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괜찮죠. 육군이랑 똑같이 짧고 사실 뭐 군대는 뭐니 해도 자주 나오는 게 그냥 장땡인데 자주 나오고 서울이랑 가깝고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요. 또 제대하고 나면은 남자분들이 부심이 있어요. 아.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술자리 가면은 또 막 뭐 의경이 뭐 군대냐 막 이런 거는 약간 멘탈을 좀 잡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가볍게 무시하고 네. 의경 군대 아니다. 의경 경찰이다. 이렇게 가볍게 딱 그냥 잘라주시면 네 가능합니다. 너무 자주 나가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막 부모님이 막 나왔냐 하는데 뭐 이제 집에 오면 엄마 아빠 없어. 아, 전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 선임들이 워낙 괴롭혔으니까 막 그 당시에 막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그 정도 아니에요. 선풍기도 선임 방향으로만 고정. 뭐 더우니까. 그런 썰 잠깐 풀어줄 수 있나요? 악습. 악습이 그래도 많이 나아진 시기에 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무를 나가면은 비호가 올 수 있으니까 우비를 챙기고 반짝반짝 빛나는 봉 있잖아요 그거. 이거 경광봉. 보통- 네. 그리고 물. 그리고 음료수 좋아하시는 선임 있으면 또 음료수 넣어서 챙겨줘야 돼요 선임 거를. 장비 가방에 다 챙겨가지고 막내가 이제 가져다니면서 근무지에 가서 배분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오고 약간 이런 잡일.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은 안 해봤는데
한때 의경이 엄청 유명했던 게 이제 가스라는 악습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물가스, 잠가스 이런 거는 이제 물을 못 마시게 한다. 그리고 뭐 잠을 못 자게 한다. 뭐 이런 가스 종류의 악습이 좀 있었고. 그것도 있잖아. 구두 닦아주고 이런 거. 아 그쵸, 이제 아침에 선임 구두 닦아주고. 근데 사실 그거는 좀 귀찮긴 한데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고 구두를 닦아요. 이제 막내들끼리 모여가지고 빨래하듯이 구두를 닦는데 그때가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선임들은 다 안에 있고.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시간이긴 했어요. 빨래 뭐 한꺼번에 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거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빡셀 때 갔다 와서 그러니까 지금 말 안 한 게 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악습이 아니다. 저한테 얘기하면은 저는 악습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악습이 많이 없었을 때요. 이제 이 친구가 다 갈고 닦아놓은 터전 위에 제가 딱 그냥 안착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빵이랑 우유가 나와요. 그럼 빵도 막 종류별로 있고 그다음에 우유는 뭐 흰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막 이런 거 있는데 선임들 줘야 된대.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뭐 색깔별로 있길래 그냥 빵 줬어요. 했더니 막 그 당시 이제 최고 선임이 와보래요. 그래서 와보라더니 왜 나한테 딸기우유를 주냐, 뭐 엿먹으라는 거냐, 뭐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우유 원하시냐 그랬더니 그거 알아서 가져와야지. 그래서 내가 초코우유 갖다 줬어. 또 막 뭐라 하는 거야. 왜 초코우유를 갖다 주냐. 난 사실 흰우유를 먹고 싶어 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지. 그래서 흰우유 갖다 줬다? 근데 흰우유도 싫대.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그냥 괴롭히고 싶은 거야. 나중에 좀 친해져가지고 그냥 그 우유 3개씩 갖다 줬어. 그리고 또 악습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입대하고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이제 신병 기간이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저는 교통중대니까 도상이라고 관내의 지도예요. 뭐 반포대교, 한강대교 지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를 다 외우게 했어요. 서울 지도 전체 다랑. 의경을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무전기를 일반인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말을 바꿔서 쓰는 그런 음어가 있어요. 음어를 다 외워서 시험을 봐서 못하면 갈구고. 경찰 버스, 옛날에 뭐 닭장차라고 했는데 요새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근무를 나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가는 길을 다 노트에 적어서 저녁에 이제 검사 맡아라.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잠도 못 자잖아 그러면. 그쵸. 잠은 못 자요. 그거 안 했어도 잠은 못 잤을 거예요 아마. 이거 봐. 학습이 몸에 그쵸, 배어 있어. 본인은 그래서 아래 어떻게 했나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가 많이 바뀐다는 게 그때 당시에 군대를 다니던 분들은 군대가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선임도 청소를 같이 해야 되고 자기는 이렇게 안 했는데 상병 병장이 되니까 나는 왜 또 청소해야 되나, 막내 때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스케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투원술이죠. 괴롭혔다 이제 쓰면은 좀 처벌이 과하게 돼가지고 영창도 진짜 많이 가고 기율교육대라고 해가지고 되게 빡세게 훈련받는 막 그런 데서 막 갔다 오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옛날에 다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악습 다 없을 거예요. 한 5분 정도 쉬고 그 자대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